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재산 일반.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허 정보 검색 및 직무 발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허 정보 검색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원하는 특허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발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알고 관련 보상 규정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먼저 특허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정보라는 것은 공보의 형태로 출원 공개 시 공개되는데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리 정보하고 기술 정보. 권리 정보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기술 정보는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면요. 권리 정보는 특허의 권리자, 발명자, 출원일, 등록일, 특허 명칭 등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고요. 기술 정보는 기술 분야, 배경 기술, 발명의 내용, 청구 범위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가를 가늠하기는 좀 사실 힘든데 아무래도 일단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권리 정보보다는 기술 정보겠죠.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발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미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요 부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또 이 권리를 가진 사람하고 부득이하게 연락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권리 정보도 나름대로 유용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낫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민감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는 부분은 기술 정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 정보 검색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술 개발의 어떤 중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금 낭비를 막을 수 있고요. 끝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발명하기에 앞서서 특허 정보 검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 기술 개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느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향을 틀게 되면은 특허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유사한 내용이지만 이쪽 방향에서는 이야기되었지만 반대 방향에서 내가 이것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특허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데 역시 특허 정보 검색이 필요하고,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하고 해결이 좀 힘든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시 필요한 기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정보 검색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 정보 검색의 구체적인 어떤 활용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활용 유형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자, 특허 정보 검색의 활용 유형. 먼저 신기술 개발을 위한 조사 때문에 특허 정보 검색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크게 문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특허 등록 가능성 조사. 앞서 살펴봤죠. 이미 기술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기술 개발의 방향을 정하는데 검색의 필요성을 확인했었죠. 그렇습니다. 방향만 약간 틀게 되면은 충분히 특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등록 가능성 조사 차원에서 특허 정보 검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허권 존재 여부 말씀드렸죠. 특허 분쟁이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와 관련된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허권 존재 여부와 관련된 조사 차원에서 특허 정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무효 자료 조사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조사, 특허 등록 가능성 조사, 특허권 존재 여부 조사, 요거는 개발하는 측면에서 이제 특허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특허 무효 자료 조사는 이미 특허권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특허 정보 검색을 통해 가지고 내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그 특허권의 어떤 무효를 위한 심판이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특허 정보 검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특허 검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허 검색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키프리스에서 우리나라 특허와 함께 해외 특허도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이트가 키프리스라는 거죠. 자, 특허 정보 검색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이 특허 정보 검색 방법에는 특허 문헌에 기재된 어떤 특허 번호, 그 다음에 인명 정보 등을 활용하는 서지사항을 중심으로 한 서지사항 조사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행기술 조사,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 문헌에 기재된 어떤 발명의 요약이라든지 발명의 내용, 청구 범위 등의 어떤 기술적 내용을 중심으로 특허 문헌을 검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행기술 조사는요, 앞서 살펴본 서지사항 조사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활용하는 검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학습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발명을 하고 이것을 출원을 해서 특허 등록을 얻고자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장애 요소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행기술조사는 이러한 선행 특허를 미리 찾아가지고 성공적으로 내가 발명한 것을 등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행기술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 정보를 검색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검색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즉, 해당 특허 기술을 잘 나타내는 핵심적인 기술 용어 또는 어구를 이용해 가지고 특허 문헌을 검색을 하는 게 바로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식 작성인데요. 이 키워드를 만약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는 특허가 검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이용한 검색식 작성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확장을 시켜보아야 됩니다. 키워드의 선정은 어떻죠? 예, 그렇습니다. 발명의 어떤 구성 요소, 목적, 효과, 재료, 용도 등 기술 내용으로부터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핵심 키워드는요, 해당 특허 문헌에 꼭 들어가야 하는 단어나 어구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발명을 문장으로 작성한다고 할 때 꼭 들어갈 어떤 단어나 어구, 뭐가 있을까? 추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에는 지금 뭐 구멍, 손가락, 플러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교과서 83페이지에 있는 샘플입니다. 83페이지. 여기서는 어떤 발명을 예를 들었냐면은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기가 불편해서 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뚫린 플러그였죠. 구멍이 뚫린 플러그. 그래서 구멍, 손가락, 플러그. 이것을 키워드로 선정을 했고 이 키워드를 다시 유추할 수 있는 다른 단어로 더 늘려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확장이라고 합니다. 선정된 키워드의 어떤 동의어, 유사어, 영문 표기, 외래어 표기 등으로 키워드를 확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은 다시 골이나 홀, 손가락은 검지 혹은 핑거, 플러그는 콘센트 혹은 플러그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 모든 단어들을 다 검색식 작성할 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색식의 작성인데요. 검색 연산자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그리고 또는 아니고 뭐 구문, 인적 이런 식으로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키프리스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보시게 되면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또는이라는 것은 이제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니다라는 것은 느낌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구문은 작은 따옴표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접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삭감 모양과 샵 요 두 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죠?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검색식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실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서 우리 수행평가 한다고 했죠. 88페이지, 교과서 88페이지에 있는 선행기술 조사하기를 작성해가지고 발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직무 발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직무 발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 직무 발명이라는 개념은 회사에서,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자신이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되는 발명을 직무 발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 발명과 관련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뭐냐? 자, 시설, 장소, 인건, 그리고 기존의 연구 데이터 등을 제공한 사용자, 이 사용자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종업원의 관계에서 발명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이익을 뭐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 발명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직무 발명 제도의 작동 원리가 있는데요. 자, 종업원이 우수한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명한 것에 대한 발명의 권리를 회사에다가 넘겨주는 거죠. 그럼 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생산을 해내가지고 뭐죠?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 증대의 효과를 더 노리기 위해서 회사는 뭐죠? 지속적인 연구나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업들은 뭐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보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연구 의욕이 고취가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직무 발명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직무 발명은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우선 종업원이 한 발명해야 된다. 고용의 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기업의 임원도 가능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 근무자도 직원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이 된답니다. 발명의 내용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자의 업무를 파악하여 판단하게 되고요. 업무 범위에 만약 속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 발명이 아니라 자유 발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명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실험하고 분석 등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상당 시간이 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또는 과거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담당했던 업무에 해당될 때 직무 발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무 발명을 해가지고 발명을 창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사는 그러한 권리를 받고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 규정입니다. 일단 각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종업원과 사용자의 협의를 통해서 직무 발명 보상의 종류, 그리고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상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금전적인 보상, 돈으로 받는 것과 함께 비금전적인 보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연수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학위과정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직무 발명 보상금은 각 보상금의 액수보다는, 이 각 보상금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각 보상금 액수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전체 보상받은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발명과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당한 보수인지를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 보상금의 종류 4가지로 나뉩니다.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처분보상, 출원 유보보상입니다. 출원보상은요, 직무 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라는 거고, 등록보상은 직무 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라는 겁니다. 출원할 때도 받고 등록이 되면 또 등록에 따르는 보상금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실시처분보상, 직무 발명을 기업이
직접 실시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 허락을 한 경우에 역시 뭐 할 수 있죠? 예,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출원하고 등록하고 판매하는 구체적인 이제 행위로 나왔을 때도 역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다른 회사한테 넘길 때 역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출호유본 보상. 직무발명을 승계했으나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 따르는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보상금보다는 전체적인 보상금의 금액이 더 큰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